우리 민호는 그런 집안 딸하고 결혼할 아이가 아니에요. 현실을 좀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락 장사하시는 분이 청담동 사는 집안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혹시 돈 때문에 우리 민호 노리시는 건 아니시죠? 68세 할머니가 상견례에서 자신과 딸을 모욕한 허세 부부를 완전히 굴복시킨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담동 고급 빌라 35평. 명품 가방들이 진열된 거실에서 명숙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호의 상견례 날이었죠. 여보, 이 샤넬백 어때요? 너무 과하나? 명숙이 남편 상철에게 물었지만 상철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독촉 문자가 또 와 있었거든요. 월세 480만 원의 관리비까지 밀린 상황이지만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해야 했습니다. 그냥 적당한 걸로 해. 어차피 도시락집 출신들한테 뭘 보여준다고. 상철이 짜증스럽게 말했죠. 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민호도 참. 좋은 집 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런 집안하고. 두 사람은 아들 민호가 소개한 예비 며느리 지연의 집안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락 장사를 한다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청담동에 산다는 자부심만큼은 대단했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앉아있는 처지였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 작은 빌라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긴장하지 마. 진심이 통하면 되는 거야. 순자가 딸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68세인 순자는 새벽 4시부터 도시락을 만들어 팔며 딸을 키워왔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호네 집안이 좀 까다롭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품 옷은 없어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단정했죠. 우리가 부족할 게 뭐 있어?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순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젊을 때 친척에게 전세금을 떼인 뼈아픈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오후 6시,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상철과 명숙은 일부러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계산이었죠. 반면 순자와 지연은 정시에 도착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철이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명숙은 순자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역시 촌스럽네. 저런 옷을 입고 이런 데를 오다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어머님, 아버님. 순자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명숙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죠. 식사가 시작되자 상철이 본격적으로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돈댁은 자가세요? 전세요? 전세입니다. 순자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명숙이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지만 순자는 침착했습니다. 2억 정도 됩니다. 아, 상철과 명숙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담동 전세가 10억이 넘는다고 은근히 자랑하려던 참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부모들의 차가운 시선을 눈치챈 민호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죠. 이게 무슨 면접입니까?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레스토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죠. 너는 조용히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왜 조용히 있어야 합니까? 제 인생인데요. 순자는 이런 상황이 어색했지만 민호의 당당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 청년은 진심으로 자신의 딸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끝났습니다. 헤어지면서 명숙이 순자에게 차갑게 말했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말에 순자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부족해 보였나요? 부족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순자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참을 수 없었죠. 아들이 도시락집 딸과 결혼한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명숙이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확실히 정리를 해야지.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상철도 동의했죠. 명숙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일부러 다정하게 만들었죠. 지연아,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엄마하고 둘이서 얘기하고 싶어서. 지연은 어머니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호 어머님이 저만 따로 만나자고 하시는데. 순자는 불안했지만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좋은 얘기일 수도 있어. 가서 들어봐. 다음 날 오후 청담동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명숙은 일부러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했죠. 지연은 아메리카노 하나만 시켰습니다. 지연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안하고 너희 집안은 좀 다르잖아. 민호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이시고 우리는 청담동에 살고 너희는 도시락 장사하시고. 지연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죠. 결혼이라는 게 그냥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집안끼리의 문제야. 격이 맞아야 한다고. 어머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호 오빠와 저는. 야야. 명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우리 친구들, 친척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설명하겠어? 지연은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계속했죠. 솔직히 말해서 민호는 조건이 좋은 아이야. 키도 크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좋고. 이런 아이한테는 그에 맞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대학 나왔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그건 그렇지만. 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실을 봐야지. 우리는 청담동에 살고 너희는. 글쎄. 앞으로 결혼하면 경조사도 많을 텐데 친정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어머님,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랑.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사랑만 갖고 사니. 돈도 있어야지, 집도 있어야지, 체면도 서야지. 너 혼자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약속이 1시간 뒤였는데 일찍 끝나서 온 것이었죠. 민호는 지연의 눈물 자국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얘기를 하신 건가요? 민호야, 너 왜 이렇게 일찍? 명숙이 당황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격이 안 맞는다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민호야, 엄마는 내 미래를 생각해서. 제 미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선택이에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명숙은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너 정말 엄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네, 안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연이를 모욕하신다면요. 모욕이라니. 엄마는 현실을 얘기한 거야. 현실이요? 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현실이 뭔가요? 청담동에 산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가요? 월세 내기도 힘들어 하시면서.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가정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게 아니야. 우리는 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우리 가자. 두 사람이 카페를 나가자 명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노릇을 한 건데. 그날 저녁 민호는 부모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연이와 결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지 마세요. 상철이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아, 부모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부모님이 옳은 말씀을 하신다면 듣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를 모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모욕을? 명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호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카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었어요. 격이 다르다, 도시락집 딸, 현실을 봐라. 이런 말들이 모욕이 아니면 뭐예요? 순자는 집에서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더 큰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호와 지연의 관계가 결혼으로 굳어지자 상철과 명숙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명숙이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도시락 장사로 어떻게 서울에서 살겠어. 분명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상철은 회사 후배에게 부탁해서 순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정보들이었죠. 형, 이상한데요. 이분 신용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니까 뭐가 어떻다는 거야? 아니, 이게 맞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강남 일대 상가 몇 개를 소유하고 계시네요. 상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도시락 장사하는 사람이. 제가 봐도 이상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건 모든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한편 명숙은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자꾸 순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애 엄마가 도시락 장사를 한다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명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도 요즘 장사 잘 되면 꽤 벌잖아. 옆에 있던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격이 안 맞는다고요. 우리는 청담동에 사는데. 근데 명숙 씨, 청담동에 산다고 해도 전세잖아. 요즘 전세도 위험하다던데.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자신들의 실상을 알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죠. 그 사이 민호는 지연과의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치르고 싶었거든요. 지연아, 우리 이번 주말에 예식장 보러 갈까? 오빠, 괜찮을까요? 부모님들이 아직. 상관없어.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순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걱정이었죠. 특히 명숙의 태도를 보니 앞으로가 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오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좀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 지연이 결혼하는데.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우리를 무시해. 그래? 어떻게? 순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들으며 분개했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도시락 장사가 뭐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러게 말이야. 근데 청담동에 산다고 해서 우리를 깔보더라고. 순자야, 너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어. 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영희는 순자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도 굴복하지 않고 도시락 장사로 딸을 대학까지 보낸 강인한 여성이었죠. 영희야, 사실 나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힐까 생각 중이야. 진실? 내가 그동안 숨겨온 것들 말이야. 지연이한테도 정확히 말 안 했거든. 영희는 순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진짜 재산 규모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 이제 때가 됐을 수도 있겠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한편 상철의 회사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입주한 건물의 임대료가 3개월째 밀려 있었거든요. 상철 씨, 이번 달까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상철이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임대료 밀리면 나가야 하는 거 아냐?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상철은 건물주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리업체를 통해서만 연락이 왔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가 부모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 달에 지연이와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뭐라고? 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장도 예약했고 신혼집도 구했습니다. 부모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지만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 자식이 정말. 명숙이 울먹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도.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민호가 단호했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도 각오를 해야지. 상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각오요? 내가 그 집안과 결혼하면 우리는 인연을 끊겠다. 민호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런 부모님과는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 말에 명숙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순자는 이런 상황들을 전해 들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고생할 게 뻔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엄마가 그동안 숨긴 게 있어.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 지연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비밀이 밝혀지는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딸 지연과 마주 앉아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숨겨온 이야기였죠. 지연아, 엄마가 도시락 장사만 하는 줄 알았지? 네, 그게 아니에요.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사실 부동산을 좀 갖고 있어. 부동산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혼자 너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거든. 그때 친척한테 전세금을 떼인 일이 있었어. 그 일로 정말 많이 울었지. 지연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엄마는 결심했어. 절대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자고. 도시락 장사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 그래서요? 처음엔 작은 상가 하나를 샀어. 그걸로 월세를 받으면서 또 모았지.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순자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죠. 지금은 강남 일대 상가 6개, 테헤란로 빌딩 하나, 그리고 청담동 빌라 2채를 갖고 있어. 뭐라고요? 지연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법인 명의로 해놨어. 세금도 아끼고 관리도 편하게 하려고. 엄마는 그냥 겉으로만 도시락 장사하는 할머니인 척 한 거야. 지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검소하게 사는 게 습관이 됐어. 그리고 너한테 너무 일찍 말해주면 버릇없게 자랄까 봐서. 순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걸 숨겼는지 알겠지? 돈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라져.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려워. 그래서 민호 오빠네 가족이 그렇게 나온 거군요. 맞아. 만약 엄마가 돈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저 사람들이 그랬을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한편 상철의 회사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철 씨, 큰일 났어요. 후배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건물주가 뭐? 박순자 씨예요.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제가 확인해 봤는데 확실해요. 우리 회사가 들어있는 이 건물 소유주가 박순자 씨라고요. 그 도시락 장사하시는. 상철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예비 사돈이 바로 자신의 직장 건물주였다니요. 그럼 임대료 밀린 것도. 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상철은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에 와 있어? 나 지금 갈게. 급한 일이 생겼어. 명숙은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안 돼. 지금 가서 얘기할게. 1시간 후 상철은 헐레벌떡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래요? 박순자. 그 사람이.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숙의 얼굴도 점점 하얘졌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무시한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었어. 명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임대료도 밀려 있는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바로 그때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민호야. 정신없어서.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말이에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지연이네 집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상철과 명숙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요?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태도 바꾸는 걸 보고 싶었겠어요? 민호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상철과 명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라도 사과하세요. 지연이 어머님과 지연이한테. 사과? 명숙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사과요.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아세요? 상철이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우리한테 훈계하냐? 훈계가 아니라 부탁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날 저녁 순자는 지연과 함께 조용한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원래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물려줘요? 그럼 다 내 거야. 엄마가 평생 모은 건 다 내 미래를 위한 거였어. 지연은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네 가족이 이걸 알면. 알겠지. 곧. 순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올 거야. 하지만 순자는 아직 자신의 카드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 경제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청담동 부동산 큰손, 알고 보니 도시락집 사장.
박순자 씨 재산 규모 500억 추정. 기사는 순자의 성공 스토리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굴복하지 않았던 한 여성이 40년간 도시락 장사로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내용이었죠. 상철은 회사에서 이 기사를 보고 휴지통에 토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상철 씨, 이거 민호 씨 장모님 아니에요? 맞죠? 박순자 씨. 도시락 장사하신다던. 어머, 그럼 상철 씨 사위가 대박이네요. 상철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동안 동료들에게 도시락집 출신이라며 깔봤던 것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기사 마지막에 언급된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 소유 건물 중에는 테헤란로의 대형 오피스 빌딩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임차인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상철의 회사가 들어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한편 명숙은 부녀의 모임에 가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지인들의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명수가 진짜야? 내 며느리 될 애 엄마가 그 박순자 맞아. 어머, 명숙이 복 터진다. 500억 장모님이라니. 그동안 왜 숨겼어? 우리가 남인가? 명숙은 전화를 받을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순자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난리였습니다. 박순자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어떻게 500억을 모으셨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순자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일하고 아껴 써서 조금씩 모았을 뿐이죠. 결혼하시는 따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사돈분들과는 어떤 사이신가요? 순자의 눈빛이 잠깐 차가워졌다가 다시 온화해졌습니다. 아직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죠. 그 시각 상철의 회사로 부동산 관리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빌딩 관리사무소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건물주께서 직접 임대료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상철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개월째 밀린 임대료, 그리고 그동안 순자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상철은 명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 건물주를 만나야 해. 건물주를. 박순자 씨를요? 응. 임대료 문제 때문에.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동안.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바로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부모의 침통한 표정을 본 민호는 한숨을 쉬었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현실을 깨달으셨나요? 민호야. 명숙이 울먹거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연이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라고. 상철이 화를 냈습니다. 너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린다고 해서 믿으셨겠어요? 오히려 돈 때문에 거짓말한다고 하셨을 거면서. 민호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을 거라는 걸 부모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상철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대해드리세요. 하지만 뭐예요? 아직도 체면이 중요하세요? 명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머니, 진심이면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야 해요. 한편 순자는 집에서 딸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지셔서. 괜찮아.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어. 민호 오빠네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뻔하지. 이제부터 180도 달라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켜볼 거야.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겉만 바뀐 건지.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다음 날 아침, 상철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테헤랄로 오피스 빌딩 최고층 회의실. 상철은 양복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문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죠. 문이 열리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소박한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 옆에는 변호사와 회계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죠. 아, 안녕하세요. 상철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순자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관리업체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임대료 연체 금액이 3개월분으로 총 2,400만 원입니다. 연체료까지 합하면 2,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려우신 건 이해합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죠. 네. 그런데 상철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말씀하세요. 혹시 지연이와 민호 일 때문에 특별히 봐주실 수는? 순자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상철 씨, 제가 사업과 개인적인 일을 섞는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도시락집 출신, 격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들을요. 상철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순자는 계속했죠. 그때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돈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시나요? 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상철 씨는 제 딸을 무시했어요. 저까지 깔봤고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건물주님, 법적으로는 즉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철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 제발. 제발요. 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연이한테도 그런 말 해보셨나요? 제발 우리 집안에서 나가달라고. 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연체료까지 다 갚으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순자 씨. 그리고 앞으로는 지연이 어머님이라고 부르세요. 저도 나름대로 예의는 지키거든요. 상철이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셔야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본 민호는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 민호야. 상철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순자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당신 아버지가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세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서 감싸주시나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당신 부모는 다른 문제예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시고. 순자 일행이 나간 후 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망쳤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도 문 닫아야 하는데. 민호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가 잘못이 아니란 말이냐? 그럼 지연이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저녁 청담동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명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상철이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명숙은 듣다가 주저앉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차라리 지연이한테 부탁해 볼까요? 지연이한테?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지연이가 순자 씨를 말리도록.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는 했잖아. 아버지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게 사과예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명숙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민호는 부모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바꾸세요. 지연이와 지연이 어머님을 진심으로 인정하세요. 한편 순자는 집에서 딸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 지연아, 엄마가 당한 게 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민호 오빠가 중간에서 힘들어해요. 순자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로 그 집안에 시집 가고 싶어? 네,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민호 오빠와 함께라면. 순자는 딸의 의지를 확인하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시험일 뿐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상철과 명숙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임대료를 구할 방법도 없었고, 그렇다고 순자에게 다시 빌어먹을 면목도 없었죠. 그날 저녁 명숙이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제가 직접 가보겠어요. 어디를? 순자 씨한테요. 아니, 지연이 어머님한테. 상철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이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딸을 모욕하고 정말 잘못했어요. 상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정말 부끄러워. 다음 날 오후 명숙은 순자의 도시락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곳이었죠. 지연이 어머님. 순자는 명숙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차분하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지연이 어머님, 죄송합니다. 명숙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일어나세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을 무시하고 지연이를 모욕하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순자는 명숙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닌 정말로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지연이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명숙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청담동에 산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월세 내기도 힘들고 빚도 많고. 그런데 어머님을 깔보면서 우월감을 느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어머님은 정직하게 일해서 이런 큰 부를 이루셨는데 저희는 체면만 차리느라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지연이한테 했던 말들. 격이 다르다, 현실을 봐라. 그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명숙이 울먹였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도 이제 알아요. 그런데 제가 편견 때문에. 순자는 조용히 차를 우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지연이가 정말 민호 씨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민호 씨도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적어도 민호 씨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우리 지연이를 아껴주고요. 네. 저희 민호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들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겠다고. 순자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지연이를 며느리로 인정하시겠어요? 네, 진심으로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명숙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상철과 민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명숙을 찾아서 온 것이었죠. 어머니. 민호가 놀랐습니다. 여보. 상철도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상철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네, 어서 오세요. 상철도 명숙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아버지. 민호가 감동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그동안 정말 못났다. 지연이한테도 미안하고 지연이 어머님한테도. 순자는 이 가족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고요. 어머니. 명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지연이도 민호 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철 씨, 임대료 걱정하지 마세요. 네. 2개월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그 사이에 천천히 마련하세요. 상철이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뭘. 그날 저녁 2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지연아, 정말 미안했어. 명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앞으로는 진짜 어머니처럼 잘해줄게. 감사해요. 민호는 이런 광경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2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우리 결혼식 날짜 정할까? 네, 좋아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제가 준비해 줄게요. 우리 딸 예쁘게 시집 보내야죠. 명숙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다 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괜찮아요. 기쁜 마음으로 할게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그냥 진심으로 지연이 잘해주시면 돼요. 그 순간 모두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아름다운 봄날. 민호와 지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검소하게 치르자고 했지만 2가족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지연아, 정말 예뻐.
명숙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우리 집안에 와줘서. 지금의 명숙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지연을 딸처럼 아꼈거든요.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상철이 민호의 넥타이를 매주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그리고 지연이 정말 잘해줘야 한다. 당연하죠. 상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순자의 배려로 임대료 부담을 덜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있었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지연이 아버지 없이 홀로 버진로드를 걸어가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간 것이었죠. 지연아, 아버지가 없어서 아쉽지? 아버지가 대신 해줄까? 지연은 감동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명숙도 순자도 하객들도 모두 놀랐죠.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딸인데. 상철이 지연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에게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민호는 아버지의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아, 아버지가 정말 변하셨구나.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하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한 하객이 물었습니다. 순자 사장님,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셨어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일하고 절약하고 꾸준히 노력했을 뿐이죠. 하지만 500억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에요. 순자가 의미 깊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부자인가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상철과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돈 어른들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죠. 상철과 명숙은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작은 아파트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해외여행 대신 제주도 3박 4일을 선택했죠. 지연아, 후회 안 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뭘요? 우리 부모들 때문에 고생했잖아.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잖아요. 오빠는 어려울 때도 저를 지켜줬고 부모님들도 마음을 바꿔주셨고.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배운 게 많아.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맞아요. 엄마께서 항상 그렇게 사셨거든요. 한편 서울에서는 순자가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죠.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결혼식 정말 감동적이었어. 고마워, 와줘서. 근데 정말 대단하다. 그 까칠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변화시켰어?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나도 놀랐어. 정말 변할 줄은 몰랐거든. 역시 돈의 힘인가? 아니야.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이었다면 진짜 변한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잘못을 깨달았어. 그럼 뭐가 그들을 변화시킨 거야? 사랑이겠지. 자식을 향한 사랑.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정말 지연이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부모 마음이 움직인 거야.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상철의 회사는 순자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았고
명숙은 지연과 진짜 모녀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연도 작은 집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두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아, 요리 실력이 늘었네. 명숙이 칭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우리 순자 어머님도 드세요. 명숙이 순자에게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상철이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족인데.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1년 전만 해도 이럴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순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이 있다면 말이야. 식사 후 순자는 지연과 단둘이 대화했습니다. 지연아, 행복해?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시댁에서 힘들게 하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친정보다 더 잘해주세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거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뭔 고생?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부자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그날 저녁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지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풍족하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바로 가족의 사랑과 진심 어린 관계다.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 작은 빌라에서 순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땀 흘려번 돈으로 당당하게 살고 가족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순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